54는 27 곱하기 2지. 27의 세제곱근은 3이고요. 그 다음에 2가 하나 있으니까 3분의 1제곱이겠죠. 거기다가 2의 3분의 5제곱. 즉, 3 곱하기 2의 3분의 6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2.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2분의 1 앞으로 빼놓으면은 h'3이 되는 거야. 맞지? h'x가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이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결국에 27 빼기 18 더하기 1이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이거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5.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사인이죠. 결국에 사인 세타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코사인 양수, 사인 음수라서 4, 4분면 얘기하는 거지. 4, 4분면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나비넥타의 일부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인이 2분의 1 이유가 나오려면 여기가 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탄젠트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x는 3에서 연속이라고 쓰니까 3을 넣으면 값이 같아야 돼. 따라서 6 더하기 a는 3 넣으면 2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하니까 a는 마이너스 2. f'x를 전개를 하면은 3x제곱 더하기 2x야. 그러면 결국 fx는 이거를 적분하는 거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가 나오는 거죠. f1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여야 돼요. 그죠? 따라서 f0을 구하면 이 c값 4가 되겠죠.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은 첫째 항 a라고 할게. 곱하기 a나 a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r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공식 쓰지 말고 그냥 더해. a 더하기 ar,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죠. 이게 5인 거고, a5는 ar 4제곱이죠. 이게 48인 거야. 얘네를 연립해서 a랑 r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요, 이게 이렇게 하면 1이죠.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약분되면서 위에 r제곱 남습니다. 따라서 얘가 5라는 거고, 그럼 r제곱은 4가 되니까 r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r을 2면은 지금 a 곱하기 2의 4제곱 16이 48이니까 a는 3이 나와요. 따라서 a1 더하기 a4는 3 더하기 3의 2의 세제곱 요거 있죠. 3 더하기 8, 3, 24가 되는 거고 27이 됩니다. 다친구간에서 감소한다는 뜻은 f'x가 0 이하인 구간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f'x를 계산을 해보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가 되고 얘는 x 빼기 5에 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가 0 이하가 되려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b-a의 최대값은 각각 5랑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니까요. 5 빼기 빼기 1에서 6. 물론 문제를 보자마자 x에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생각도 해야 돼. 그럼 f1과 g-1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선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f0이 나왔기 때문에 0을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겠죠, 반대로. 0 넣으면은 f0 그 다음에 더하기 g0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f0이 4라며 그럼 g0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데 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통째로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fx 더하기 x 더하기 1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그리고 더하기 1 빼기 x의 g'x 이게 이제 3x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거겠지. 여기서 이제 x에 0을 넣게 되면은 4 더하기 f'0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g'0 얘가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f'0과 g'0을 더해주면은 7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2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첫 번째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그냥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9분의 k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y는 형태로 고쳤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9, 8, 8 로그 4의 3 x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로그 9의 8 로그 4의 3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k를 구할 수 있는데 k는 마이너스 없애고 분모 곱하고 분자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로그 4의 3분의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9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위에 거는 요 9, 9가 똑같기 때문에 로그 2의 8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로그 4의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가는 거고 결국에 그 2분의 1 분자로 올라가서 로그 2의 8 로그 2의 3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2 로그 2의 3, 3의 8과 같은 거고 결국은 로그 3의 64가 되는 거죠. 따라서 3의 k제곱이란 64가 됩니다. 3번. 두 점이 다시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다시 만난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거니까 위치 함수를 구해주자. 부정적분이요. t세제곱 빼기 3t제곱 빼기 2t 더하기 0이죠. 왜냐면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가 되겠죠. 그러면 둘의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이걸 같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세제곱 이항 잘 해주면요.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는 거고 얘가 t에 t 빼기 4 t 더하기 2가 되겠지. 는 0이어야지 만나는 거니까 결국에 t의 값은 4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0에서 4초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 얘 1차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 구할 거야 쉽게. 그럼 0초일 때 6이고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0이죠. 그리고 4 넣을 때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4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움직인 거리라는 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주는 거고 이 넓이는 6, 3, 18 나누기니까 9가 되고요. 이 넓이는 1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더하면은 10. 공차 D가 음의 정수라 그랬어. 그지? 근데 여섯 번째가 마이너스이다. 그럼 여기까지 본 순간 딱 떠올라야 돼. 아,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5도 음수구나.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 이하면은 그러면은 A6부터 음수구나. 이게 갈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문제를 푸는 거야. 한번 보자. 얘가 무슨 뜻인지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A1의 절대값부터 A8의 절대값까지 더한 거랑 A1에서 그냥 A8까지 더한 거에 42를 더한 게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양수인 것들은 양면에 똑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없어질 거고 음수인 것들은 이제 이항해주면 2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먼저 이 아래 거를 볼 거야. 이거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A6부터가 음수인 경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좌변과 우변에 상쇄를 해주면은 결국 좌변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8이 될 거고 우변에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에다가 더하기 42가 된다는 거지. 결국은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뭐여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1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등차 중앙에 의해서 3A7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1이니까 A7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6이 마이너스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거니까 오케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분명히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첫째 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첫째 항은 이게 첫째 항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6해서 마이너스 7이 된 거니까 이제 2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결국 1부터 8항까지 더하면은 2분의 항의 개수 8개 곱하기 첫째 항 23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11이 되니까 정답은 44.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를 체크하고 가야 돼. G-4는 0이라는 것과 G'X는 fx라는 거죠. 그죠? 근데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며 그 말은 여기서 f2가 결국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2는 이 범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은 결국에 6 더하기 a가 0이라는 거고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3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고 여기서 1인데 0보다 작을 때만 봐야 되니까 0이 여기 어디 있을 거니까 이쪽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 극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g-2가 되는 거고요. 적분의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dt, 즉 음수범위니까 위에 거겠죠.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6 dx 이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 빼기 6x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먼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플러스 64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에 4 빼기 16이죠. 하고 빼기 6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8 빼주면은 56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6, 3, 18 그 다음에 이게 2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56 빼기 3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6이 되겠죠. 나온 걸 다 볼 건데 우선은 A, B의 2배 했더니 B, C가 되더래. 그러니까 내가 A, B를 L이라고 하면은 B, C는 2L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A, B, C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반대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요거까지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외접원 5에서 이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건 언제가 되냐면 여기에 중심을 잡을게요. 중심에서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 수선의 발을 쭉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곳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얘가 AC랑 평행할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삼각형 PCA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라는 거지. 바로 이런 P점 여기 바로 Q가 되는 겁니다. 이때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했고요. 그럼 자동으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QC의 길이도 6루트 1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써줄게. 이렇게. 그럼 이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AQ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AC의 길이 알면은 다시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L 구할 수 있어요. L을 구할 수 있으니까 BCD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먼저 AQ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AC의 제곱은 이제 6루트 10의 제곱 360이 두 개니까 720 빼기 2 곱하기 6루트 10 곱하기 6루트 10이니까 360 하고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결국에 720 더하기 72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8분의 5죠. 이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8, 9, 70이니까 90이고 720 빼기 450이 되는 거라서 얼마가 되냐면 27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AC의 제곱 두 번째 이어서 갈게요. 는 뭐랑 같냐면 L제곱 더하기 2L제곱 즉 5L제곱 빼기 2 곱하기 L, 2L이니까 4L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8분의 5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5L제곱이 더해지는 거니까 2분의 15L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L을 구할 건데 이게 270인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2 곱하고 15로 나누고 해야겠죠. 그래서 15로 나눠보면은 15로 나누면은 1 들어가면은 120이니까 8. 18이 되네. 결국 L제곱은 36이고 L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BCD 삼각형 볼게. 3단계. BCD 삼각형에서 2L, 여기가 12거든?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파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파이랑 같겠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분의 12.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2R이 되는 거죠. 2배의 반지름 R. 이렇게. 따라서 R은 뭐가 되냐면 4루트 3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일단은 중요한 거 체크 좀. A, B는 정수라 그랬고요. 그리고 fx가 나와 있는데 fx를 좀 바꿔 써야겠죠? 이제 위에 거는 x 빼기 a의 제곱 해주고, 그럼 a제곱 썼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해서 더하기 b제곱 빼기 4분의 3 a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내가 이렇게 쓸 거야. x제곱으로 앞에 두 개만 묶으면 x 빼기 3 더하기 5 이렇게. 그럼 걔를 좀 그려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 거만 그려야지. 왜냐면 위에 건 모르니까. 여기다 첫 번째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0하고 3에서 5가 되는데, 여기를 내가 3이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하면 여기서 5고 3에서도 5가 되는데, 그런데 0에서 접팅하고 3에서 그냥뚫어야죠. 그러면은 최소값도 구해볼 수 있죠. 근데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뭐 안 지날 것 같으니까 밑에는 이렇게 된다고 치고, 최소값을 구할 건데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제 여기 변곡점, 여기 극소 가자면 1대1대1이니까 여기 최소값은 2에서 나와요. 극소. 그럼 2를 집어넣게 되면 4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이 돼요. 안 지나간 거 맞네. 여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변치 않아. 근데 위에 거는 변하죠. 왜 변하냐? A가 양수면은 이제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A가 음수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변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일단은 얘를 복사를 좀 해놓고, 음, 자, 복사를 좀 합시다. 복사를 하고,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로 A가 0보다 큰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요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이 5보다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Y는 T랑 만나는 게 불연속이 된 점이 몇 개인지를 따져보면은, 왜 하나씩 보면, 여기서 두 개죠. 두 개다가 불연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이루어지죠. 위에 거에 지금 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개가 되고 그 바로 밑으로 가면 한 개가 되니까 불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불연속이 언제 되냐면 여기서 되죠. 다시 두 개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돼요. 세 번이야. 근데 두 번이어야 된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이제 안 되는 거 지울게요, 이제. 이게 좀 더 내려가면 5를 이렇게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불연속이 몇 번이냐면은 한 번이 돼요. 한 번. 언제냐면은 여기서 한 번. 딴 땐 다 두 번 만나니까. 그지? 그래서 역시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 불연속은 언제가 되냐? 언제가 되냐면은 그거보다 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또 세 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지워버리고, 더 내려갑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1이 될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불연속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두 번이 되는 거죠. 이거 오케이. 이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야? A는 0보다 크고, 그리고 이 0,1을 지나야 된다. 이걸 지나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불연속 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건 지금 그린 이거 하나다. 다음에 왼쪽 경우, 즉 A가 0보다 작을 때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a가 0일 때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0을 포함을 시킬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첫 번째로 이런 경우 보자. 꼭지점의 y좌표가 5보다 클 때. 물론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불연속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4번이나 일어나서 안 돼요. 지워봐 계시고요. 계속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1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일어나지.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두 번째로 정확하게 5의 꼭지점이 이렇게 높이가 똑같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불연속점이 역시 여기랑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러면 더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불연속 딱 봐도 하나, 둘, 셋, 넷 안 되죠.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되는 경우 불연속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럼 더 내려가야겠네. 더 내려가서 이렇게 될 때 불연속점이 한 번, 두 번이니까 되는 거죠. 이거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여기가 또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이렇다던가 여기 1 같은 높이를 보는 거야. 이래도 안 돼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것만 돼요. 이거보다 내려가는 순간 또 더 많이 생겨서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일단은 꼭지점의 x좌표가 a인데 걔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꼭지점의 y값인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얘가 1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지나야 되냐면 0,5를 지나야 된다는 거겠지. 이 조건들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1번이라 할 거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부터 가자. a가 0 이상일 때 0,1을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0,1을 대입을 해야겠죠. 0은 지금 이 위의 함수니까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0,1 즉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는 얘기야. 그지?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랑 b를 따져보면은 a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a가 2일 때 b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뭐 1 같은 건 안 되겠네. 0일 때 b가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0일 때 역시 b는 음수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3개 나왔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면 안 되니까 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2번 경우 볼게. 그러니까 3개. 2번 경우에는 이제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과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이 1이라는 조건 그리고 0,5 지나려면은 또 역시 대입을 해줘야겠죠. 0,5니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라는 조건.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해줘야 돼. 연립을 해주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a제곱은 4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여야겠지. 왜냐하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는 고정이 됐고 a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b제곱은 4가 나와서 이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죠?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은 순서상으로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따라서 총 몇 개냐면 5개가 됩니다. 이 수열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바텀업 방식이 있고 탑다운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5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A5부터 시작해서 A1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A5의 값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통 이제 A4와의 뭐 중요한 관계성이 따로 나와 있으면 탑다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도 탑다운이 더 편해요. 바텀업으로도 풀어봤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그래서 탑다운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A5가 5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5는 쓰는 거야. n에다 4 넣은 거지. 그럼 A4가 4보다 클 때, 그 다음에 n에다가 4 넣어야 되니까 10 빼기 A4. 이거는 A4가 4 이하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만족되려면 위의 경우도 아래 경우도 A4가 5여야 되거든, 지금. 근데 그럼 밑에 만족이 안 되지, 이 괄호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4는 5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A4, 즉 5를 다시 쓰는 거야. 그럼 A3일 때가 있고요. A3이 3보다 클 때. 그리고 너무 크게 썼다. 이거는 이제 n에다가 3 넣어야 되니까 7 빼기 A3인 경우가 있겠죠. A3이 3 이하일 때. 그럼 여기에서 이제 A3의 값은 5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A3의 값이 5가 되려면 2가 돼야겠죠. 이 괄호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거야. 이제 상황이 나눠지죠. 첫 번째 A3이 올 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건데, 그럼 5는, 자, 이제 2를 넣는 거예요. 2를 넣으면은 A2, 그러면 A2가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만족하겠지. 5 되니까. 그 다음에 n에다가 2 넣으니까 6 빼기 4여서 4 빼기 A2. A2는 2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를 만족하려면 A는 5여야 되고, 이거를 만족하려면은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번, A가 5일 때, 그러면은 5는 다시 한번, 이제 A1, A1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n에다가 1 넣으니까 1 빼기 A1, A1이 1 이하일 때, 여기에서 이제 A1의 값은 5가 나오고요. 첫 번째 가능한 A1, 여기에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거 1 이하니까 가능한 거겠지? 그 다음에 1-2번,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마이너스 1은 이제 A1, A1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1 빼기 A1, A1이 1 이하거나, 위의 경우는 이 범위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밑의 경우에는 A1의 값이 얼마여야 되냐면 2여야 되는데, 그 1 이하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이것도.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온다. 다음에, 그럼 두 번째 경우, A3의 값이 아까 2인 경우가 있었죠. 2일 때. 그러면 2는 먼저 A2, 이게 이제 A2가 이보다 클 때, 그리고 4 빼기 A2, A가 2 이하일 때,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위에 거는 만족이 안 되죠. 왜냐면 A가 2보다 커야 되는데 2라는 거잖아. 밑에 경우가 만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A는 2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는 다시 한번 A1,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 빼기 A1, A1이 1 이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A1 가능값이 2가 나오고요. 되죠? 여기에서 A1 가능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모든 가능한 A1의 값의 곱은 5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40이 되겠죠.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고, 우변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9제곱이죠. 그러니까 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9란 얘기고, x의 값은 3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적분은 그냥 두고, 두 번째 적분은 부호로 위끝 아래끝 바꿔야죠.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하나로 합쳐주겠지? 그럼 2x가 이게 사라져가지고 더하기 4 dx. 따라서 이렇게 되고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됩니다. 지금부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 건데, 그러면 a 더하기 b는 13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a 빼기 2b는 1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은 결국에 3b는 36이니까 b의 값은 10이고요. 그럼 위의 식에다가 b에 10이 넣으면 a 값은 125가 나오겠지? 따라서 a10이란 지금 정확하게 a에서 b를 빼는 거죠. 10까지 더한 거에서 9까지 더한 거 빼는 거니까. 따라서 125 빼기 12 하는 거고, 그래서 113이 나오겠죠. 먼저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걔네의 교점이 y값이 0이다. 이용해줘야겠지. 먼저 0,2에서의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요.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a가 되는 거야. 그럼 x에 0 넣으면 a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접선 y는 기울기 a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0,2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 구할 건데요. 그 2, 몇을 지나냐가 중요한 거겠죠. x에 2를 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2를 넣어보자고. 그러면은 8 빼기 10 더하기 2a 더하기 2. 정확하게 2a가 나옵니다. 2,2a를 지나는 거고요. 그러면 y는 여기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12 빼기 10이니까 2. 그래서 기울기 a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2,2a를 지난다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면은 a 더하기 2의 x, 그다음 빼기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서 그 교점 x좌표가
y좌표가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야겠지. 그래서 둘을 같다라고 놓을 거고요. 그러면 ax 더하기 2는 이거 전개해서 ax 더하기 2x 빼기 4 양면에 ax가 사라지면서 이제 x의 값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0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3,0을 지난다는 거니까 결국 여기다가 3,0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0은 3a 더하기 2여서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 60 곱하기 절대값의 f2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f2 구해놨잖아. 2a였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고 결국에 80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합성함수 문제는 항상 gx를 t처럼 치환해서 푸는 거지. ft는 t를 만족하는 그런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t가 뭐냐면 gx거든? 이거거든? 걔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주기를 보면은 3분의 파이분의 2파이기 때문에 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0에서 12까지 본다며.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t, 즉 gx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하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주기는 6인데 12까지 볼 거야. 그러니까 두 번의 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거고요. 한 번 더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포함을 할 거고 여기는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는 t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ft 즉 2t제곱 더하기 2t 빼기 1은 t가 되는 거고 그럼 2t제곱 더하기 t 빼기 1은 0이 되는 거고 2t, 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t 즉 gx의 값이 뭐인 경우가 있는 거냐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겠어? 대칭성 때문에 1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랑 만나는 경우니까 여긴데요. 얘네 둘이 더해도 대칭성에 의해서 12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해도 대칭성에 의해서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다 더해주면 그런 x를 12가 3개가 있다. 즉 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상황을 내가 표현하자면 문제 실제로 풀 때 이런 거 글로 하는 건 아니지만 y는 ax제곱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y는 로그 ax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네랑 만나는 두 점이 있고 이 둘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를 단체로 아래로 마이너스 이만큼 끌고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실제 문제에서는 요거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지금 이만큼 끌고 내려고 하면 얘 사라지는 거고 얘가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 만나는 중심 이거도 2가 빠져가지고 2분의 15가 되는 거야. 반지름은 변화가 없어야죠. 그죠? 넓이 변화 없다는 소리야. 그럼 y는 a의 x제곱과 a의 x제곱 그 다음에 로그 a의 x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잖아.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로그 ax 이렇게 되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라고 할 때 이 둘을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의 중심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y좌표만 나와 있지만 사실상 x좌표 나는 거야. 2분의 15, 2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때 반지름은 얼마냐면은 넓이가 2분의 121 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r제곱 파이라고 생각해보면 루트 2분의 11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뭘 볼 거냐면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을 볼 건데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면 여기 45도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 이거든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1이 되겠죠. 거기다 루트 2배 해줘야지 빗변이니까. 결론 A의 좌표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A의 좌표는 2분의 11에서 2분의 15에서 2분의 11을 빼줘서 2분의 4 즉 2. Y좌표는 2분의 15에서 2분의 11을 더해주니까 2분의 26, 그러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자, 따라서 이거를 A의 X제곱에다가 넣어주면은 13은 A의 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8을
hx라고 부를게요. 난 지금부터 일단 hx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럼 h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x제곱 빼기 3이죠. 3의 x 빼기 1, x 더하기 1이에요. 그죠? 그럼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변곡점이 x는 0일 때지. x는 0일 때 8, 0,8 지난다는 소리겠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8인 거고, 그러면은 1일 때의 값은 얼마냐면은 1 빼기 3 더하기 8이니까 6이 돼요. 그럼 여기는 계산해보나마나 이제 10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저 밑에 이제 x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절대값을 씌우니까 결국은 내가 fx를 그리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0이니까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 6이 되는 곳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8이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 뒤쪽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지? 자, 이때 내가 t에서 t 더하기 2까지 닫힌 구간 봤을 때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2 차이 나니까 한 요 정도라고 쳐볼게. 2 차이 나는 걸.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이제 t에서가 나오겠지. t에서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t를 따라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t를 계속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냐면 함수 모양이 t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요. 다시 따라가다가 마이너스 3에서 2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정확하게 여기. 여기까지는 이제 t에서가 최대라는 거야. 그랬다가 이걸 지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최대값은 계속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0이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간다는 거지. 언제까지? t가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겠지만 살짝 더 간다면 여기라면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나와요. 또 t를 따라간다는 거야. t를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이 차이 나는 두 위치에서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베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베타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베타 더하기 2. 그래서 이때는 또 이거를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더 간다고 쳐봐. t가 여기고 여기라고 쳐봐. 그럼 이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t 더하기 2에서가 최대값이니까 그 값을 따라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 불가능한 두 지점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가 여기고요. 이게 마이너스 3이죠. 알파가 작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베타.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는 거지. 여기를 찾아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H 입장에서 어차피 여긴 다 H 함수니까요. H 베타랑 H 베타 더하기가 같다. 이거를 풀어서 베타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베타 세제곱 빼기 3 베타 더하기 8은 베타 더하기 2의 세제곱 베타 세제곱 더하기 6 베타 제곱 더하기 12 베타 더하기 8 그 다음 빼기 3의 베타 더하기 빼기 3베타 빼기 6 그리고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똑같은 거 없애줄게요. 없애주고요. 그러면은 우변만 남아있는데 6 베타 제곱 더하기 12 베타 그리고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고 3 베타 제곱 더하기 6 베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고 근해 공식 써보면 베타는 이제 2로 나누면은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3에서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거든. 그래서 안 돼. 안 되는 거 플러스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알파랑 베타를 곱해야 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계산해야 되고 3 없어지고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바뀌면서 결국 3 빼기 루트 6이 됩니다. 따라서 m의 값은 3이 되는 거고 n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2가 정답이 되겠죠. H3은 3 더하기 3 빼기 1 C 3과 같죠. 그러니까 5C 3이 되는 거고 10입니다. 1번 4개의 자리가 있는 거고 홀수라 그랬으니까 뒤에는 1 또는 3만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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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죠. 다 곱하면은 27 곱하기니까 54.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거는 얘네들을 사실상 하나로 봐야 돼. 그럼 6명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 6 빼기 1 팩토리얼에서 원순위를 해주고요.
여학생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까지 곱해줘야겠지. 120 곱하기 2니까 240이요. 우선 P를 지나야 되니까 A에서 P로 가야겠죠. 2개 1개니까 3팩 나누기 2팩 1팩 해도 되고 그냥 3C 1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3C 1. 그 다음에 Q를 지나지 않으니까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3, 3이니까 6C3. 여기에서 빼기 Q를 지나서 가는 경우를 빼줘야겠지. 그러니까 Q를 지날 때 3C1, 3C1이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3 곱하기 3 곱하기 20 빼기 3 곱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고 9 곱하기 11이니까 99겠죠. 4번 A가 들어간 3개의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홀수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A가 셋 다 홀수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는 홀수고 2개는 짝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죠? 이 셋 다 홀수인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일단은 내가 이 4개의 홀수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거기다 A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 B, C, D를 나머지 숫자들에 그냥 나열해서 넣으면 되니까 4팩 나누기 B 같은 게 있어서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2니까 48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는 먼저 4개 홀수 중에 하나를 뽑아주고 그리고 3개의 짝수 중에 2개를 뽑아줘요. 거기다가 A를 넣고 나머지 B, B, C, D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상자에다가 일렬로 나열해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4, 3, 12 곱하기 10이니까 14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를 더하게 되면은 192가 되겠죠. 3번. 자,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 720이란 8, 9, 72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B제곱이죠. 왜냐면은 B가 일단 5를 못 갖는다는 거고 B제곱에 따라서 A랑 C가 어떻게 되니?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고 결국 B제곱이 기준이겠지 문제를 푸는. 그 다음에 서로수가 아니다 이거는 결국 여사건을 이용할 거야.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B제곱이 1일 때 이때는 이제 A랑 C가 뭘 가질지를 봐야 되니까 남은 수가 뭔지를 봐야 되고 남은 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5를 A는 또는 C한테 줘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4제곱을 A랑 C 어떻게 분배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여사건 때문에 가로 좀 쳐놓고 2의 4제곱 분배 생각해보자. 자, A가 가져가는 개수를 X, C가 가져가는 개수를 Y라고 하면 더해가지고 4개 나와야 되지? 2H사죠. 역시 3 때문에 2H가 됩니다. 같은 이유예요. 여기서 빼기. 자, 어떤 경우를 빼야 돼? 서로소가 되는 경우를 빼야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A랑 C가 2의 4제곱 A랑 C가 3의 제곱을 갖거나 3의 제곱과 2의 4제곱을 갖거나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1을 갖거나 1과 2의 4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갖는 경우들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2 곱하기 5C4 5 곱하기 3C3 5, 3, 15 빼기 4니까 11 따라서 2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b제곱이 2의 제곱일 때 남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5 때문에 2 곱하고 같은 이유예요. 그 다음에 2h 해줘야겠죠.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이제 2의 제곱과 3의 제곱 h가 3의 제곱 2의 제곱도 있지.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과 1과 2의 제곱 3의 제곱이 있죠. 역시 네 가지를 빼줘야 돼.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2 곱하기 3, 3은 9 빼기 4니까 5에서 10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 세 번째 경우 b제곱이 이제 2의 4제곱인 경우부터 하자. 2의 4제곱. 그럼 남는 수는 뭐냐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일단 5 때문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2h 해야겠죠. 3 때문에. 여기에서 빼기 이제 5는 이미 생각을 앞에서 한 거니까 A랑 C가 3의 제곱과 1을 가져갈 때 1과 3의 제곱 가져갈 때 두 가지 경우를 빼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2 곱하기 3 빼기 2니까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이번에는 b제곱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가져갈 때 남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이 경우는 지금 얘랑 사실상 뭐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다음 다섯 번째 경우 b제곱이 예를 들어가지고 3의 제곱을 가져가는 경우 이거 안 했죠? 그럼 남는 수가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고 그러면 2 곱하기 결국에 2H4가 되고 빼기 그래서 1과 2H4, 2H4랑 2의 4제곱과 1과 2의 4제곱 A씨가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빼줘야 되니까 두 가지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5 빼기가 3이니까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b제곱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가져가는 경우 이 경우는 A랑 C가 1, 5 또는 5, 1이니까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수들 이제 다 더해보면 22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그럼 10이니까 42가 되겠죠? 정답 2번. 항상 중요한 거 체크해주면서 3명의 학생이야.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남김없이 나눠주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이거 여사건을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무조건 여사건을 쓰는 게 아니고 여사건을 안 썼을 때의 경우가 더 적고 쉬우면은 그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꼬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야. 얘는 여사건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조건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다. 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초콜릿이 적잖아. 그러면 초콜릿이 기준이 되는 거야. 적은 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탕은 이 나조건을 위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일단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콜릿을 한 명한테 3개 주고 나머지한테 안 주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탕을 몇 개씩 줘야 되냐면은 여기는 뭐 안 줘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2개씩은 줘야죠. 그럼 결국에 이 문제의 질문은 사탕 남은 게 1개죠. 누가 받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한 명이 2개 받고 한 명이 1개 받고 한 명이 0개 받는 거. 왜냐면 적어도 한 명은 못 받아야 되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초콜릿이 다음과 같이 분배가 되는 거고요. 사탕은 그러면 1개, 2개는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질문은 남은 사탕 2개 누가 받는가?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계산부터 가겠습니다. 1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탕 1개를 누가 받는가고 그리고 초콜릿 3개를 누가 받는가지. 일단 초콜릿을 받을 한 명을 뽑아줘. 그 다음에 사탕 1개 남았으니까 그 사탕을 받을 애를 뽑아줘. 끝. 그래서 9개 나오죠. 두 번째 경우 이거는 이제 초콜릿 둘 하나 0을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을 하려면은 3C 곱하기 1C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할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분배를 해야겠지. 3명이니까 3팩을 해줘요. 이게 분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탕 2개를 누가 받을 거냐.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 친구가 A개 받고 두 번째가 B개 받고 세 번째가 C개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은 총 합쳐서 2개가 되니까 3H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6 거기다가 3H니까 4C 6이죠. 그러면은 66에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9 더하기 108 하니까 1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조건은 기본적으로 중복조합 문제라는 얘기지. 나조건은 조합 문제란 뜻이야. 다조건이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가나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FA는 B, FB는 A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 2, 3, 4 오면은 그 A, B가 1, 2인 경우부터 보통 생각해 보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1, 2를 얘기하는 이유는
한 조건 안에 들어있는 세 수기 때문이야. 그럼 나중에 4, 5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조건당 한 개씩 수를 뽑아서 생각해봐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볼 거냐면 A가 1이고 B가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F1은 2고 F2는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F1 이상이다 F2 F3 이게 지금 가족권에서 돼야 되는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버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즉 A하고 B가 1, 2, 3 속에서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4랑 5로 해볼게요. 그럼 F4는 5고 F5는 4겠죠. 이게 나 조건에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 1, 4, 5니까 오케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1, 2, 3, 4, 5, 5개 중에서 중복조합으로 3개 뽑아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7시 3이고 그래서 35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은 가하고 나에 있는 숫자들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가지고 다조건을 만족시키게 해볼 거야. 하나씩 가겠습니다. 먼저 F1은 4고 F4는 1인 경우.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순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F1은 5고 F5는 1인 경우. 그럼 역시 나 조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겨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하고 4인 경우. 그럼 이제 또 나 조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5가 될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2랑 5인 경우. 이 경우 볼게요. 그러면 얘는 가족권에서는 이제 F1, 그 다음에 F2가 5, F3 이렇게 되는 거니까 F1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5가지, F3이 될 수 있는 건 5밖에 없죠. 한 가지.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이렇게 되니까 F4가 될 수 있는 건 3, 4, 5 세 가지. 그죠? 따라서 몇 가지냐? 3, 5, 15, 15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F 이제 3이 4고 F4가 3인 경우. 이 경우는 먼저 위에는 F1, F2,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1, 2, 3, 4 중에 2개 뽑으니까 4H가 되는 거고요. 얘는 OC니까 10개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F5, 그리고 3. 그러니까 F5는 2죠. 한 가지. 따라서 여기서 10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 F3이 5고 F5가 3인 경우. 이때는 이제 F1, F2, 5가 되는 거니까 5H이겠죠. 6시 2니까 15가지.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3, 그 다음에 F4 되니까 F4가 될 수 있는 건 4 또는 5 두 가지죠. 따라서 2 곱하기 15하니까 30까지. 그러면은 결국에 모두 더해주면은 35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50이고 이렇게 하면 40이니까 결국 90까지가 되겠지. n 무한대로 보내면 2의 n제곱보다는 3의 n제곱 훨씬 크니까 무시해주고 3의 n제곱 약분해주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그냥 이거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죠. 크게 풀 건데 정석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AN을 뭐라고 하면 돼? n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BN을 뭐라고 하면 돼? 3n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거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결국에 1 더하기 6n 분의 AN이 n분의 1이니까 n 더하기 3n이 되는 거고 1은 무시하면서 6분의 4가 되는 거죠. 즉 3분의 2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3 무시하고 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an을 2n으로 그냥 보면 돼. 대입하면 되겠죠. 리미트 2n 넣으면은 2n 제곱 그
다음에 2n 더하기 n이 안 써지네. 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6n 제곱이죠. 그럼 1은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2n 제곱분의 4n 제곱 더하기 6n 제곱 형태니까 2분의 10이죠. 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뜻이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란 얘기죠. 차이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등차 수열의 공차 D를 A1 더하기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AN을 구하게 되는데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니까 A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전개해주면은 A1 더하기 2에 N배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결국에 2배의 AN 하는데 N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야? N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2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N이 곱해지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냥 2배의 앞에 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은 2A1 더하기 4의 N배 그리고 더하기 N 여기도 역시 1 같은 거 무시해줘도 되겠죠. 여기서 N 빼주면은 A1 더하기 1의 N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결국에 A1 더하기 1분의 2A1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얘가 3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A1 더하기 1을 곱하면은 2A1 더하기 5는 3A1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1은 2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A1이 2니까요. A10은 어떻게 되는가? 위에 여기다가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4 곱하기 10 빼기 2니까 3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먼저 여기까지만 보자. AN이 뭐라는 거야? 3n이라는 거지. 뭐 첫째 항과 공차 이용해서 써봐도 어차피 3n 나와요.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6이고 등차 수열이면 3n이지.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있다 그랬어. 걔가 얘를 만족을 한대. 근데 내가 A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지금부터 뭐라고 보냐면은 SN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A랑 B를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BN을 구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SN 빼기 SN-1을 해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AN 곱하기 BN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AN은 3n이니까 3n 곱하기 BN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SN에서 SN-1을 빼주면은 n 세제곱 빼기 n 더하기 3에서 빼기 n-1를 집어넣으니까 전개 바로 할게.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3n 빼기 1 하고 n 마이너스 n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없어지는 친구들 없애고요.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 사라지고요. 따라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3n 제곱 빼기 3n이 돼요. 3n에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얘네 둘을 보면은 결국 bn이 뭐가 되냐면 3n 약분하고요. 루트 n 빼기 1이 되는 거죠. 왜 플러스 루트 n 빼기 1이냐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라며. 그러니까 플러스여야지. 그지? 자, 끝났어요. 어차피 n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뭐 첫째 항이 어쩌고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은 뭐였냐면은 3n이었어. bn은 뭐냐면 루트의 n 빼기 1이에요. 곱하기 b2n이니까 2n 빼기 1이죠. 그럼 n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 마이너스 1들은 무시하면 되고요. 그럼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 정답 2번이죠. 자,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이 둘을 그릴 거야. 그래서 하나 크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얘를 그릴 건데요. 이 친구의 오른쪽 부분만 그릴게. 여기밖에 어차피 필요 안 하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야. 얘를 그린 거죠. x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1. 그리고 y는 2nx를 그릴 건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둘의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과 BN이라고 한다. AN, BN이라고 합시다. 이때 2,0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여기라고 칠게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원 위의 한 점 Pn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찾냐면 당연히 내가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이 이 직선과 평행하게 될 때 만나는 접점이야. 그 접점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이 선에다가 중심 지나서 선을 그어보면은 수직이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PN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그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AN, BN, P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AN, BN의 좌표를 구하는 것과 PN에서 지금 저 직선까지의 거리, AN, BN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리를 구할 때 이만큼은 반지름 1이고요. 이만큼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D라고 해서 구하면 되겠죠.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AN과 BN이 지금 구해줘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1은 2nx라고 놓고, 그러면은 x제곱 빼기 2nx 더하기 n제곱 빼기 1이 되고, n제곱 빼기 1은 참고로 n 더하기 1에 n 빼기 1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빼기 n 빼기 1, x 빼기 n 더하기 1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AN의 좌표를 n 빼기 1, 뭐 y 좌표는 안 구할게. 그 다음에 BN의 좌표는 n 더하기 1, 역시 y 좌표는 귀찮아서 안 구할게.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AN, BN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은요. 지금 x 차이가 2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2nx니까 2n이죠.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가 2n이니까 결국에 이 y좌표 차이는 4n이 되겠지. 계산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결국에 이 AN과 BN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16n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D를 구해야겠죠. 그죠?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y는 2nx잖아. 2nx 빼기 y는 0으로 한 다음에 2,0에서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루트 4n제곱 더하기 1분의 2, 0 넣어주면은 4n 절대값 씌우나 마나죠? 이게 바로 D가 되겠죠. 그죠? D 더하기 1이 그 실제로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넓이 SN을 구할 건데요. 그럼 SN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색으로 할게요.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이거 파란색이 빗변 길죠?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게. 2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1로 바꿨을게. 그리고 곱하기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1분의 4n이 아니고 더하기 1까지 해야 높이였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n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n으로 나눌게요. n으로 나눌 건데 뭐 여기다 n 이렇게 써줄까? 그러면 요 2는 약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내가 안으로 집어 넣을 거야. n도 집어 넣어서 계산할 건데, 그러면 얘네를 다 분배를 해주면 결국 4 더하기 n분의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1 되겠죠.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앞에는 4가 되고 뒤에는 이제 1 사라지면서 n 약분되면서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3번이요. 첫 번째로 PN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그 좌표를 t, f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f'x가 뭐가 되냐면은 지금 n 세제곱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y는 n 세제곱분의 12의 x제곱이죠. 그래서 t제곱 하고 x 빼기 t 더하기 ft, 즉 n 세제곱분의 4의 t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뭘 지나야 되냐면 여기 0,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0,0을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8 t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 t의 값은 2분의 n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pn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가 t 2분의 n, 그 다음 y에다가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이 나오겠지. 그래서 pn을 구했어.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여기 점을 잡는 거야. 무슨 점을 잡아야겠어? 원 나왔으니까 중심을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수선의 발 내리고요. 그리고 pn으로 수선의 발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 결국에 중심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얘는 2세타가 되는 거겠지 이제. 이거를 이용해 줄 거고 이 점을 지금부터 HN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반지름을 RN이라고 하자.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OHN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얘는 뭐랑 같냐면은 OPN의 길이랑 같겠죠. 그죠? 독일 합동이니까 두 직각삼각형이 RHS 합동이죠. 자, 그리고 OPN의 거기는 PN 좌표를 아니까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루트의 제곱합이잖아. 4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굳이 고쳐 써놓자면 2분의 1의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단계 뭘 할 거냐면은 탄젠트를 이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탄젠트 2세타를 구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pn 좌표를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죠. pn의 좌표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pn의 x좌표 2분의 n 분의 y좌표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n분의 3이 되는 거지. 근데 탄젠트 2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마 탄탄 탄플탄 1마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겠지. 그래서 뭐 분모들 막 곱하고 정리를 잘 해주면은 식이 탄젠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제곱 세타 하고 3분의 2n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빼기 1은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짝수의 내용을 쓰면 1분의 니까 안 쓰고 마이너스 3분의 n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 루트의 9분의 n제곱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3분의 1로 묶어주면은 3분의 1에 루트 먼저 쓸게요. n제곱 더하기 9 빼기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내가 탄젠트 세타를 구했으니까 이제 RN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4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4단계. 그러니까 RN은 어떻게 되냐면 OHN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2분의 1의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라는 OHN에 3분의 1의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 빼기 n이라는 이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Rn 구했고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이 계산인데요. 40 리미트는 안 쓸게요. 귀찮아서 n제곱 그 다음에 이 Rn에다가 4배를 해줘야 되지. 그지? 근데 지금 4배 하면은 일단은 쓰자면 3분의 2가 되고요. 왜냐면 2분의 1, 3분의 1 있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에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 빼기 n에 여기에다가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갈 건데 일단은 먼저 이거 n 무한대로 보내야 되니까 얘부터 유리화를 시작을 할게. 그러면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9고
루트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이게 3약분을 하면은 위에 3이 남고요. 그래서 3을 꺼내주는 순간, 그리고 이 분모를 꺼내주는 순간 얘를 정리하게 되면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분의 120n제곱에 앞에 거 남는 거는 이제 2배의 루트에 n제곱 더하기 9가 남고, 뒤에 거는 3 꺼냈고 이제 분모 이것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9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 뒤에 거를 또 우리가 똑같이 유리화를 해야겠죠. 결국에 같은 게 2번 곱해지는 꼴이 될 거고, 위에는 120n제곱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9가 여기 무시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n이 돼서 2n의 제곱이니까 4n제곱분의 120n제곱 곱하기 9고, n제곱 약분하고 4 약분해주면은 정답은 270이 나오겠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고 중요한 조건이겠지. m은 자연수라는 역시 중요한 조건. 그리고 구간 0에서 무한대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fx가 3차 함수라는 사실만 알더라도 gx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해 봅시다. 이제 x가 m보다 클 때, 이때는 이제 뒤에 있는 x나 1 같은 건 무시가 되니까 요 x n분의 x의 n제곱이 약분이 되면서 결국 f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m하고 같을 때, 그때는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fx 더하기 2분의 1 x가 되는 거겠지. 마지막으로 x가 m보다 작을 때, 물론 0보다 클 때죠. 그때는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결국은 x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가 조건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볼게요. 가 봅시다. 함수 gx는 0에서 무한대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랬어.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연속이랑, 그리고 도함수 연속. 그러니까 도함수가 원래 연속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다항함수 꼴들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 그러면 결국 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m을 집어넣으면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x에서는 m이 되는 거죠. 위에서는 fm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거 m 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자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미분해서 m을 집어넣으면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1이고요. 역시 가운데 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위에 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m이 나옵니다. 그지? 그 다음에 g 프라임 m 더하기 0 이하라 그랬는데, m 더하기를 집어넣는다는 건 m보다 큰 곳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fx를 미분해서 m 더하기를 넣는 게 0 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f 프라임 m 더하기는 0 이하다 라는 조건을 결국 주는 거죠. 자, 이번엔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에서 gk의 gk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k의 개수는 3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gk가 0이거나 gk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k가 3개라는 거지. 그런 k를 지금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를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조건 좀 보고 가겠습니다. 다조건에서는 GL, GL 플러스 1, 그러니까 더 작은 수를 넣었을 때 오히려 함수값이 더 큰 경우가, 크거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3개다 라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써놓고 갈게요. 바꿀 만한 뭐 딱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만족 L이 3개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gx를 그릴 건데요. 좌표 평면을 좀 놓고, 여기 M이라는 지점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여기 m이라는 지점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y는 x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어때야 되는지 보면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fx로 그것도. 그죠? fx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0이 되는 곳이 0보다 큰 곳에서 여기 포함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럼 반드시 어째야 되냐면은 여기 나와야 돼.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나 경우를 먼저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나를 만족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가 있고 알파 얘가 그래서 알파 더하기 1고 동시에 베타이면서 여기가 베타 더하기 1고 동시에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정확하게 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만족하는 왜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조건까지 우리가 써서 생각을 해볼 건데 다 조건은 누구랑 연관지어 생각할 거냐면 얘랑 연관지어 생각할 거야. m 더하기 1번지에서 기울기가 0이하다. 그러니까 m 더하기 1은 이 기울기 0이 되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다 라는 거겠지. 그지? 그럼 다 조건을 만족할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더하기 1 여기가 m 더하기 2 여기가 m 더하기 3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걸 첫 번째라고 할 거야. 두 번째 경우 뭐가 또 있냐면 게다가 여기 하는데 여기가 m 그리고 뭐 여기에 m 더하기 1 그리고 여기에 m 더하기 2 여기가 m 더하기 3 여기가 m 더하기 4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1번 경우에서는 이제 gm이 gm 플러스 1 이상이고 얘가 g의 m 플러스 2 이상이고 얘가 g의 m 플러스 3 이상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족하는 L 값이 3개인 거잖아.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번 경우에서는 gm 플러스 1에서 시작해요. gm이 m 플러스 1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gm 플러스 2 그리고 gm 플러스 3 gm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다 만족을 하는 거지. 그지? 단 중요한 거는 m 더하기 1번째에서 기울기가 0 이하여야 되니까 m 더하기 1번째가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즉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살짝 오른쪽에 그린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있다. 둘 중에 뭐를 정답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어. 당연히 1번이죠. 왜냐면은 지금 경우가 적잖아. 얘는 m에서 m 플러스 3까지가 나오는데 얘는 m에서 m 플러스 4까지 나오니까. 자 그래서 1번으로 먼저 풀이를 해보고 모순점이 안 나오고 정답이 나오면 여기서 끝내면 되고요. 안 되면 2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를 지금부터 내가 써볼게. fx를 이때 내가 이 fx를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을 지금부터 p라고 할 거예요. 그냥 fx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지? 역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를 p라고 할 거야 이따가. 그럼 fx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의 수 1인 3차 함수니까 x 빼기 p 그 다음에 x 빼기 m 더하기니까 빼기 m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m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한테 조건이 가조건에 나오는데 fm은 m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m은 m 빼기 p 그리고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m과 p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 그러면은 5m이고 6p니까 6분의 5m 되겠네요. p는 6분의 5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m은 1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야겠죠. 1은 미분해서 이제 m을 넣으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m 넣는 순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6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에 m 넣는 순간 m 빼기 6분의 5m이니까 6분의 1m 뒤에 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m이 되겠네요. 세 번째 거 미분하고 m 넣으면은
6분의 m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m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m이 6이죠. 6. 오케이, m 자연수니까 아무 문제 없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 없으니까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m이 6이니까 p는 5가 되는 거고, 위에 집어넣으면은 fx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g12를 구하라 그랬지. g12는 그 m이 6이니까 12는 6보다 큰 거잖아. f12랑 같게 되고요. 그래서 12 빼기 5 곱하기 12 빼기 8 곱하기 12 빼기 9 이 계산 해주면 되고, 7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84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경우 가겠습니다. fx는 결국 x 빼기 p, x 빼기 m 빼기 3, x 빼기 m 빼기 4가 되는 거야. 똑같이 갑니다. 먼저 fm은 m이라는 조건 때문에 m은 이제 m 집어넣으니까 m 빼기 p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11m, 12p, p는 12분의 11m이라는 조건을 알게 돼. 그 다음에 미분에서 m 넣으면 1이라는 거, 1은 미분에서 1 넣을게요. 그러면은 12.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미분하고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2분의 1m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m이 되겠네. 마지막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m이 되겠다. 이거를 풀어야 되죠. 얘는 쉽지가 않네. 그냥 집어넣어서 되지가 않고 12분의 7m 11이니까 12분의 7m은 11이니까 7분의 12 곱하기 11. 그래서 여기서 m 값은 7분의 132가 나와요. 이거 약분 안 되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은 m은 자연수여야 되거든, 지금.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아니지.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84로 끝입니다. 타원에서의 초점은 이제 제곱수들 차인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러니까 그 C제곱 계산을 하면 17 빼기 8이니까 9가 되는 거고, 결국에 두 초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이 거리 6이죠. 우리가 y제곱은 4px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p의 값이 지금 5인 상황이지. 그럼 내가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여기 초점이 5,0에 있고 준선이 마이너스 5에 있어야겠죠. 그런 포물선이다. 그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PF, 여기가 F인데 이 길이가 15라는 거니까 내가 준선까지의 거리도 15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P의 X좌표는 이만큼, 즉 10이 되겠죠. 점근선의 방정식 외우지 마시고요.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 거잖아. 여기서 이 1을 0으로 보내시면 돼요. 0. 그럼 결국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Y제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16분의 9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A제곱은 16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약분된 형태일 수 있으니까. 따라서 A제곱은 16T제곱이라고 부르겠고, B제곱은 9T제곱이라고 부르겠어요. 이때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C를 구할 수가 있는데 C는 15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C제곱은 225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게 쌍곡선이니까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은 25 T제곱이고 이게 225라는 소리야 지금. 그럼 25로 나눠주면 T제곱은 9가 되니까요. T의 값은 이제 양수로 보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 A제곱은 16 곱하기 9니까 144고요. 그러니까 A의 값은 12라는 걸 알게 되고, 주축의 길이는 2A죠. 그래서 24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것과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2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 즉 A 빼기 1의 제곱이죠.
1 나와요. 그러니까 a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a의 값은 2 또는 이제 0이라는 거겠지. 그지?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2라 그랬어. 근데 지금 얘는 어떤 형태냐면 평행 이동을 한 형태야. 그지? 그거를 안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 y제곱은 a 더하기 b의 x 이거겠죠. 이게 뭐여야 되냐면 지금 4px여야 돼요. 그죠? 그렇게 평행 이동을 안 했다 쳤을 때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 여기가 p고 여기 준선이 마이너스 p에 있다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바로 2p가 되는 거야, 2p. 그러니까 2p가 지금 결국에 a 더하기 b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거리 자체가 2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결국에 4가 될 거예요, 4.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쪽이 잘 안 써지네. 4인 경우. 그러면은 먼저 a가 2라면 b는 2여야겠죠. a가 0이라면 b는 4여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a 빼기 b의 값이 0이거나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4야.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4 하는 순간 그거를 뺄 건데 4가 없죠, 정답이. 뭔가 우리가 놓쳤다는 거야. 뭘 놓쳤냐면 이걸 놓쳤어요. p가 여기고 p가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 마이너스 p가 여기일 때, p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려질 때요. 그죠? 이때는 이 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얘가 2니까 p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p에 마이너스 1 넣으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4인 경우. 그때 a가 2라면은 b는 마이너스 6인 거고요. a가 0이라면 b는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러면 a 빼기 b의 값을 구해보면은 이때는 이제 8이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4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m은 얼마냐면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m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라지 m 빼기 스몰 m을 하게 되면은 8 빼기 마이너스 4니까 12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요. 위에 나온 쌍곡선을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x축 있고 y축 있는데 지금 일단은 초점이 0, 2를 더하면 16이니까 4랑 마이너스 4죠. 두 초점을 잡고 여기를 지금부터 F라고 할게요. 여기를 F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4랑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결국 꼭지점은 3이겠죠. 3, 여기 꼭지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역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쌍곡선 위에 1, 4분면에 있는 한 점 P에 대하여 뭐 여기를 P라고 해볼까? FP, F 프라임.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0,1을 지난다. 여기 1이 있다면 여기를 지난다는 거겠죠. 이렇게. 이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겠지.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그지? 네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하는 거죠. 여기 이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3이고 이 길이는 5인 상황이야. 이때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이 길이를 B라고 부르면 결국에 A 대 B는 3대 5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쌍곡선이기 때문에 B 빼기 A는 주축의 길이인 6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죠? 3이랑 5가 둘의 차이가 2잖아. 그러니까 6 차이가 나려면 3배씩 해줘야 되는 거지. A는 이제 9가 되는 거고요. B는 1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FP 더하기 F'P의 값은 끝났죠. 9하고 15 더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24가 되겠습니다. 먼저 F는 C니까 F랑 F' 사이의 거리는 E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9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얘를 세타라 부를 건데 F'에서 A로 이렇게 선 그어주면요. 여기 직각삼각형 생기잖아요. 그때 이 각이 세타라는 거야, 지금. 그지? 그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13, 10이면 하나가 5여야죠. 피타고라스의 수.
따라서 요 AF의 길이는 EC를 12로 나누고 5를 곱하면 되니까 6분의 5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변의 길이는 EC를 12로 나누고 13을 곱하면 되니까 6분의 13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타원의 성질에 의해서 6분의 13C 더하기 6분의 5C를 하게 되면은 3C인데 얘가 얼마랑 같아야 돼? 이 장축의 길이랑 같아야 되죠. 9이 18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C의 값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풀 거냐면은 결국에 F'Q 빼기 AQ를 구해야 되는데 F'Q의 길이를 구하는 건 분명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원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요. F'Q만 두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FQ를 더해주는 거야. 대신 여기서 FQ를 빼줘야겠죠. 그 안에다가 AQ를 더해줄게요. 자, 이러면은 결국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은 9이 18이 나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FQ 더하기 AQ. 이거는 이 C2의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CQ의 장축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CQ의 장축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은 AF의 길이가 C가 6이니까 5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AP에다가 선 긋고 FP에다 선 그을 건데 C가 6이면 F가 6인 거죠. 그럼 이 길이는 3이 돼요. 따라서 여기가 루트 25 더하기 9니까 34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면은 결국에 FP 더하기 AP랑 같겠지. 그지? 타원 2의 한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니까. 그죠? 따라서 이 값은 18 빼기 3 더하기 루트 34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5 빼기 루트 34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요. 지금 문제에 포물선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포물선은 x제곱은 ay죠. 얘를 내가 4, ky라고 둔다면은 그때 k의 값은 4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좌표평면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그릴 거고 아래로 블록일 거니까 a가 0보다 커서 이쪽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x제곱은 ay 이렇게 되고 초점 표현을 해놓자면 여기가 4분의 a가 되겠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물선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C1 y제곱은 8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이제 4px라고 할 때 p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2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준선이 마이너스 2 부분에 존재하겠지. 이런 상황이야. 그 중에서 만나는 이 점을 바로 P라고 부릅니다. P. 그 다음 세 번째는 초록색으로 할게요. Y제곱은 마이너스 X예요. 역시 원점 지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초점이 있겠지. 여기가 이제 F2가 되는 거죠. 참고로 F1을 안 써놨네. F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준선이 이제 여기 4분의 1 있는 거고요. 4분의 1. 그리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좀만 더 잘 그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는 점을 Q라고 부릅니다. Q. 이렇게.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결국 P랑 Q의 좌표를 구하는 거일 거야. 그죠?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P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이 X제곱은 AY하고 Y제곱은 8X를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X제곱은 AY를 제곱할게. 그럼 X 4제곱은
a제곱에 y제곱이니까 곱하기 8x가 되는 거고요. x가 0이 아니니까 x로 나누면은 x 세제곱은 8a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에 x는 2a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2a의 3분의 2제곱 컴마, 그 다음에 y 값은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걸 제곱하고 a로 나누면 되겠지? x제곱은 ay에서 제곱하고 a로 나눠주면은 4, 3분의 4 나누기 a니까 3분의 1제곱,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q를 구해볼게. 같은 원리예요. x 4제곱은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양변 x로 나눠주면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에 x는 마이너스 a의 3분의 2제곱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a의 3분의 2제곱 컴마, 역시 x제곱은 ay에다가 넣는다. 즉 제곱하고 a로 나누니까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인 기울기 조건 사용할게요. P랑 Q 사이의 기울기 1루트이다. 첫 번째, 그 P랑 Q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결국 X 증가가 3A의 3분의 2제곱, Y 증가가 역시 3A의 3분의 1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고 얘가 2루트 2가 된다. 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길들을 좀 구해야 되니까 요 A의 3분의 2제곱, 3분의 1제곱 이런 게 나오잖아. 그거에 맞춰서 써야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결국에 A의 3분의 2제곱, 이 뭐가 나오냐면 역수 취하고 제곱해주면 되니까 8분의 1이 나올 거예요. 8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의 좌표가 4분의 1, 어쩌고, 뭐 사실 정확히 쓰는 게 어렵지 않지만요. Q의 좌표는 마이너스 8분의 1, 어쩌고 이렇게 되겠죠. 사실 그 뒤에 Y 좌표가 필요 없어가지고 내가 안 구한 건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요. PF1과 F2Q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PF1이라는 거는 이 길은 뭐랑 같냐면 P에서 내가 준 선까지의 거리랑 같은 거야. 그림을 내가 못 그려서 그렇지 이 둘이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이만큼의 거리는 2인 거잖아. 이만큼의 거리는 x좌표니까 4분의 1 되겠죠. 따라서 f1p는 뭐냐면 2 더하기 4분의 1, 즉 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f2q의 거리를 구할 건데, f2q는 이 길인데 이 길이는 뭐랑 같냐면 이 길이랑 같겠죠. 얘랑 얘가 같겠지. 자, 따라서 지금 이만큼의 거리는 4분의 1이고요. 이만큼의 거리는 8분의 1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야 되고, 그래서 8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결론. 둘을 더하면요. 4분의 9는 8분의 18, 그리고 8분의 3 하니까 8분의 21 됩니다. 자, 따라서 P 더하기 Q는 29가 나오겠죠. 일단은 문제에 안 그려져 있는 선이 있잖아. 당연히 그리고 시작해야죠. P에서 F로 선 그어줘야지. 여기 직각일 거잖아. 그지? 이런 중요한 게 안 그려져 있으면 항상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뭐 그렇긴 한데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여기가 C죠. 이런 건 일단 알고 있어. 그럼 먼저 이 전체 길이는 2C겠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부터 풀어갈 거냐면은 PC에다가 길이를 주면서 시작할 거야. 이 길 지금부터 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F'에서 P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지금 쌍곡선이니까 둘이 빼가지고 주축의 길이는 6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L 더하기 6이라고 해야겠지. 그지? 이거를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Q야. 그러니까 지금 Q에서 P까지랑 F'에서 Q까지의 거리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Q에서 P까지의 길이는 그러면 이거에 3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3분의 2L 더하기 그러면 4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3분의 1L 더하기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QF는 어떻게 되는데? QF. 이것도 역시 QF에서 QF 프라임 빼면은 6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6을 더해서 3분의 1L 플러스 8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거야. 맞죠? 그래서 결국 3분의 1L 더하기 8의 제곱, 즉 9분의 1L 제곱 더하기 3분의 16L 더하기 64는 나머지 제곱합이죠. 9분의 4L 제곱 더하기 3분의 16L 더하기 16 더하기 L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9분의 1 L제곱 이항해주면은 3분의 4 L제곱 나올 거고 16 이항하면은 48이 나오니까 결국에 L제곱은 36이 되네요. 그래서 L의 값은 길이니까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L을 아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결국 L 더하기 6 12이고 한 변의 길이가 6인 거잖아. 맞죠? 그거로부터 이제 직각삼각형의 전체 직각삼각형 요 변이 EC가 되는 이 상황을 볼 건데 역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4C제곱은 36 더하기 144 그러면 C제곱은 9 더하기 30 아이고 6 그래서 45가 되겠죠. 즉 C의 값은 3루트 5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부터 뭐 할지를 설명을 할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QF'R의 넓이야.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밑변과 높이를 알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체 넓이는 지금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 6 곱하기 10이 나누기 2니까 뭐 36이겠죠. 아무튼 그거에서 뭐 몇 대 몇으로 나뉘고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얼마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고 지금부터. 그러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길이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Q에서 R까지의 길 구해야 돼. 그걸 지금부터 P라고 부를 거고 Q에서 F까지의 길이는 Q도 구해야 되고 F'에서 R까지의 거리 이걸 R이라고 부를 건데 얘네들을 구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F 프라임 Q F라고 해봐. 그때 지금 QF 프라임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L 6이니까 4가 돼요. 그러면은 QF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QF의 길이는 10이 되겠죠. 왜냐면 둘의 차가 지금 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F'에서 F까지의 거리는 EC니까 6루트 5가 되겠죠. 여기서 먼저 뭘 구할 수 있냐면 요걸 구할 수 있어. 세타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길을 내가 P, 이 길 Q라고 한다 그랬고 F'에서 R까지를 R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또 뭐를 할 수 있냐면은 P 더하기 Q는 10이고 그 다음에 R 빼기 Q는 역시 요 R점이 또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주축의 길이는 6이 나와야겠죠. 이걸로부터 위아래 더해주면은 결국 R은 16 빼기 P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세타를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 다음에 다시 QF'R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P를 구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요. 자, 한 스텝씩 가봅시다. 그럼 먼저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36 곱하기 5니까 180이겠죠? 얘는 100 더하기 16, 116 빼기 2 곱하기 40이니까 8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은 80분의 116 빼주면은 64가 되는 거고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마이너스가 빠졌네. 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다시 QF'R에서 코사인 법칙 사용할게요. 그러면은 16 빼기 P의 제곱, 즉 P제곱 마이너스 32P 더하기
256은 p제곱 더하기 16 빼기 8p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먼저 양변에 p제곱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16 빼주면 240은 32p 더하기 5분의 32p가 되는 거고, 이제 8로 나눠보면은 8, 3, 24, 4p 더하기 5분의 4p가 되는 거니까 2로 한 번만 더 나눠서 15는 2p 더하기 5분의 2p가 되고, 얘가 5분의 이제 12p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결국 12분의 15 곱하기 5니까 결국에 p의 값은 어떻게 되냐? 4분의 3약분 되고 5, 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p의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q의 값도 나오죠. q의 값은 10에서 p 빼면 되니까 4분의 15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먼저 첫 번째, 전체 삼각형의 넓이,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 그게 6이고 12니까 곱하면은 70이 나누기 2 해가지고 36이겠죠. 두 번째,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1대 2라 그랬지. 그러니까 36의 3분의 1겠죠.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S, 얘의 넓이. 그거는 지금 4분의 25 대 4분의 15니까 5 대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넓이에다가 8분의 5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4로 나누면 2분의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결론 낼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20S입니다. 그러니까 20 곱하기 2분의 15 따라서 150이 정답이 돼요.